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10단. 오늘 녹색병원으로 이송된 이재명 대표는 위기 상황을 넘기고 단식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가 병상에서도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폭주하는 정권에 제동을 걸기 위해 자신이 앞장서야 한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최소한의 수액 치료 외에는 일체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 대표가 위급한 상황을 넘겼지만 아직 기력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병원 이송 과정을 두고 가짜 뉴스를 뿌려대는 커뮤니티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응급 상황이 아니라거나 혈액 검사가 정상이라는 등의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다.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선 엄중 경고하고 당에서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은 가짜 뉴스를 뿌리고 병상 단식이 무슨 단식이냐 이렇게 폄하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국힘당 당사에는 과거 단식을 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져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단식 8일차에 병원으로 이송됐고 그때부터 링거를 맞으면서 단식을 15일 더 하다가 23일째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답이 됐나요? 자, 이렇게 이측들의 단식 폄훼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는 이런 사실을 전했습니다. 한 기자가 선배 기자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다. 어제 오늘 해서 여의도 부근 없으면 서울 전역에서라도 구급차 출동이 늦어져서 응급 환자가 병원의 골든아워에 도착하지 못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응급 환자가 죽으면 더 좋고 위독한 상태라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후송 때문에 앰뷸런스가 출동을 하고 하루 종일 대기를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응급 환자 후송에 지장을 받은 것처럼 연결할 수 있는 거리를 물어오라는 지시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굳이 연결이 안 되더라도 내용을 한 기사에 담으면 독자들이 알아서 연결할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파보라고 했답니다. 자, 사람인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12구 이태원 참사에서 그 닥터카 같은 논란을 만들어서 또 폄훼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을 미루어 봤을 때 이런 폐륜적인 공작을 하고도 남을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특히 이재명을 폄훼하면 돈을 벌고 이득을 얻는 구조에 우리 언론들이 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폐륜적인 일을 기사화하지 않고 대신 좀 말해달라고 이상호 기자에게 제보하는 그 기자의 비겁함에 연민을 느낍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언론사 노예들, 아니 돈의 노예들이 최강욱 의원의 의원직 상실 관련 기사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당당하게 걸어나오는 최강욱 의원을 찍어 놓고는 기자가 뽑은 제목은 씁쓸한 표정의 최강욱이었습니다. 이걸 얼마나 급하게 뿌리고 싶었는지 씁쓸한 이런 오타까지 냈습니다. 적어도 의원직 상실에도 웃는 최강욱이라고 말을 하던가. 아니 저게 어떻게 씁쓸한 표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자, 누구는 펜 하나에 검투사로 격상되는데 누군 웃어도 저건 웃는 게 아니야. 저건 분명히 씁쓸한 표정이야 라고 폄하되고 왜곡됩니다. 누가 언론을 공기라고 했습니까? 사기입니다. 사기. 돈, 정보, 권력을 주는 VIP용이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돈, 정보, 권력을 받아 먹었으면 VIP가 원하는 대로 국민의 생각을 바꾸는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런 성과는 내지 못하고 그저 VIP만 만족하는 용도로만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주하고 있는 관제시도 마찬가지죠. 자위용입니다. 자,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꽃에서 방송사의 신뢰도를 물었는데 윤석열과 언론들이 왕따시키고 있는 MBC가 압도적인 1위를 했고 KBS의 신뢰도를 2배 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는 의견이 무려 60.2%가 나왔고 35.7%만이 부당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자, 이것은 MBC, 이재명에 대한 언론의 악마와 노력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재명에 대한 언론의 악마와는 일정 부분 먹혔습니다. 이재명을 체포하라는 의견이 크게 앞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법정에서 사실이 드러나자 많이 개선되고 팽팽해졌습니다. 그리고 단식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견해는 뒤집어져서 과반을 넘기고 있습니다. 자, 같은 조사 기관끼리 비교를 해볼게요. SBS가 주로 의뢰하고 있는 넥스트 리서치의 경우에 올해 2월 조사에서는 이재명 체포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47.9%였는데 지금은 42.3%로 5.6%가 줄었고 이것은 검찰의 정치적 수사다. 체포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39.4%에서 50.7%로 무려 11.3%가 올랐습니다.
게다가 이 뒤집어진 조사보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꽃의 조사 결과는 체포 반대가 과반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과반을 훌쩍 넘기고 있는 60%가 나온 겁니다. 어떤 조사를 믿어야 될까요? 비싼 게 정확하다. 자, 분명 올 추석 밥상에 이재명 구속을 올려야 되는데, 적어도 이재명 방탄이라고 올려야 되는데 단식으로 거대한 민심의 역풍이 불어서 올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단식만 추석 밥상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언론이 철저하게 VIP용이 됐습니다. 무쓸모. 그래서 더더욱 조급해진 언론들은 나 쓸모가 아직 있다며 자신의 의도를 보다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고, 더더욱 빨리 신뢰도는 추락하고 더더욱 빨리 망하고 미쳐가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 자업자 득이고 사필 규정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현재 이재명에 대한 재평가가 대대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동안 이재명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지난 2021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준비해봤습니다. 재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이재명도 가짜 뉴스에서 속아가지고 광주 민주화 운동, 여기 이 전일 빌딩에 기총소사가 이루어진 이 일조차도 우리 폭도들인 광주 시민들이 경찰서 습격해가지고 총 뺏어서 군인들을 살상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 알았습니다. 제가 군사 반란 세력의 동조자요 가담자가 됐습니다. 2차 가해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언론 반드시 고쳐야 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5.18의 진실을 알게 되면서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제가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개인적 영달을 꿈꾸다가 나처럼 속아서 범죄자가 되는 이 역사에 반하는 그런 범죄 행위에 가담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공정한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고 합당한 보상 가능한 사회 만들자고 제 삶을 통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저를 사회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한 저의 사회적 어머니입니다. 그 이후에 저의 삶은 지금까지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득권과의 투쟁이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할 일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단 한 톨의 문제나 단 1원의 부정부패라도 있었더라면 저는 가루가 됐을 겁니다.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기득권의 공격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갖 왜곡과 음해, 흑색 선전의 그 장막을 헤쳐고 저 이재명이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일을 해오고 있었는지 현명하게 가려 판단해 주십시오. 누군가의 미래는 현재의 거울에 비친 그의 미래입니다. 청렴했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왔고 실적으로 실력을 증명해온 그런 사람만이 앞으로도 약속을 지키고 청렴하고 열심히 일합니다.